농촌 생태관광학 특론 첫 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농촌 생태관광학 특론이라는 이제 과목의 특성, 그리고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촌 생태관광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아마 주교제를 마을학개론이라는 책으로 삼기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마을학개론이라는 책을 굳이 농촌 생태 관광학의 주교제로 삼은 이유 또는 의미,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농촌 생태 관광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또는 농촌 주민까지 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태적인 자연 환경과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농촌과 농업을 교감하고 공유하는 일종의 농촌 공정여행, 나아가서는 생태마을 공동체 생활체험 정도의 수준의 과정과 목적을 지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과목에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생태 관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려면, 공부하려면 농촌 생태 관광의 대상이 되는, 주제가 되는 농촌 마을 또는 생태 마을,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을이 무엇인지 또는 생태적인 생활하기에 좋은 농촌 마을이란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놓은 책이 마을학개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개론을 통해서 과연 농촌 생태 관광이 가능한, 한마디로 삶과 일과 심과 놀이가 하나 될 수 있는 생태 공동체 마을, 저는 꼬미온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요.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태마을 공동체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마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학개론을 통해서 주장하려는 마을학이란 과연 어떤 공부인지를 같이 이제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란 무엇인지 또는 마을 공동체란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학적인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을 심의입니다. 사람이 결국 우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을 시민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이 아닌 스스로 마을에서 또는 지역에서 본인의 위치, 역할, 지향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마을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마을 시민들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과연 생태관광을 비롯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에선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시민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되고 진화된 마을주의자의 개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의자는 이타적인 마을 시민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기업입니다. 마을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주의자가 보탬이 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사업 조직을 저는 이제 마을기업이라고 이제 2007년 정도의 개념을 정리해서 공론화시킨 바가 있는데요.
역시 경제적인,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마을 기업의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마을 기업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어떤 구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을 기업을 창업하려면, 마을 기업을 잘 경영하려면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을 같이 이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태마을입니다. 마을 시민들과 마을 기업이 모여서 만드는 마을, 저는 살림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살림마을은 한마디로 나도 먹고 살고 마을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생태마을 또는 살림마을의 사례들 살펴보고, 그리고 저는 생태마을을 이루는 또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중심의 그런 마을 공동체 방법론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방법론,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역할,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과연 우리 마을 또는 농촌,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 제도, 정책, 환경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계획,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민, 농업, 농촌, 삼농의 관점에서 한국 농업, 그리고 나아가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등 소위 선진국, 선진 농업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농정을 펴고 있는지, 그 농정을 편 결과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위 마을연구소라는 곳에서 마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함께 사람답게 먹고 사는 법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도에 저는 이제 소위 귀농을 했고요. 물론 농사를 져서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2002년 이후에 한 19년 정도 농촌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과연 농촌 마을에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 고민의 흔적, 기록들이 13권 정도의 이제 책으로 남아 있어서 그 책을 한 권 한 권, 그 책을 쓸 당시에 저의 상황, 생각, 그리고 그 당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과연 마을학개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농촌 생태 관광의 특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고민을 나누고 싶은지가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미래마을이라는 책입니다. 일종의 에세이집 같은 거예요. 사진에 나오듯이 지리산 자락 산청의 이제 한 마을에 제가 이제 귀농을 해서 오래된 흙집을 빌려서 한 1년여 정도 처음 귀농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농촌 생활 또는 귀농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사, 주로 고민이 위주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농촌에 귀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일종의 신변 잡기 드리겠죠.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제가 지향하는, 살아가고 싶은, 그리워하는 마을을 함축하는 의미의 오래된 미래 마을이라는 제호로 일종의 에세이집을 처음 책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산청에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경북 칠곡에 있는 이제 매실농장에 취직을 하죠. 농업회사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도시에서 이제 주로 했었던 일, 기업 관련된 일,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직접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업이 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방법론 같은 걸 갖고 있었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농업을 이제 주제로 한 농장,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부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농촌이나 또 마을이라고 부르기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농부들만 남아 있지만 농부들만 혼자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농업의 문제, 농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깨달음 같은 걸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땅의 중심에 있지만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잘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할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걸 잘 팔아줄 수 있는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그 농부들이 농산물을 판 그런 거래 사항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회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마을 시민이라고 이제 불러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 시민은 자기가 좀 농촌에서 또는 마을에서 무슨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한 사람을 의미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주민등록이 단지 농촌에 있다고 해서 농촌 주민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어 봤죠. 기획 관리는 이제 제가 주로 맡았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회계, 그리고 농식품 가공,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제대로 돌릴 만한 전문 인력이 없었거든요. 지역에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수소문해서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 그 팀에서 마을 기업의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실험을 했죠. 그게 한 2007년도 무렵이었는데요. 2007년에 제가 신문에 이제 마을 기업을 세우자라는 기고를 하면서 공론화를 했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마을 기업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을 2011년쯤이었을 거예요. 시작하면서 알려졌고, 지금 한 1600곳 정도의 마을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물론 문을 닫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을 기업,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마을 기업은 아주 행정적이고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때 마을 기업을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의미로 이제 마을 기업이란 말을 이제 제안하고 창안하고 이제 썼던 거거든요.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가능하겠죠. 그 마을 기업이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마을 시민들이 먼저 다재다능하고 각자 적재적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시민들이, 농부들 말고도 있어야 되고, 마을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마을 만들기라고 불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심지어는 100억에 가까운 뭐 돈을 마을 한 마을에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시민들, 농부들만 말고 또 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마을 기업이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벌인 게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마을 기업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을 시민 1단계 마을 시민, 2단계 마을 기업 이 준비가 되면 3단계 저는 살림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고 마을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을 살림 마을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대안 마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서 사람 사는 대안 마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3단계 수행 방법론으로 정리를 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또는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자산만으로 인적 자원이 포함되어 있죠. 만으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여하이 잘 수행하는 건 어려움과 한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 기업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팀도 꾸리기 쉽지 않고 심지어는 마을 기업을 설사 만든다고 해봤자 그거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 CEO를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농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법, 제도, 정책 같은 주변 환경 또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때 마침 국회 쪽에 이제 정책연구위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농정, 농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을에 처해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마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실증적인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구나.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돈 버는 농업이 아니고 사람 사는 농촌 쪽으로 농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나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마을이 안고 있는 각 개별 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 20여 가지 큰 이제 나름대로 주제로 정리를 해서 농부의 나라라는 책으로 이제 정책적인 고민들, 정책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알리고 그 고민들을 공유를 하는 목적으로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의미의 농부의 나라라는 주제로 책을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부의 나라는 주로 문제점들을 적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쪽에 만약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답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이제 당연히 물음을 자문자답을 하고 한 100여 가지 정도로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 또 대안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다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전주에 있는 이제 전북대 농촌사회학 분야가 있어서 거기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농촌의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다시 고찰을 해보는 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농촌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농민 기본소득이었어요. 그 농민 기본소득은 아까 그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연합의 이제 농부들 그리고 그 농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고민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준
그런 직불금 제도의 효과에 상응하는 그런 제안을 했죠. 이 책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제 농민기본소득은 나머지 99가지의 방법의 중요도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저는 강조를 했던 이제 방법입니다. 그게 어쨌든 2013년 무렵인데요. 그 외에 뭐 책을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4, 5년, 한 5, 6년 사이에 계속 그게 공론화가 되고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아마 농민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발족할 정도로 이제 사회 담론으로 주요한 의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 쪽은 2번 이제 가봤고요. 그리고 일반 도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가난하지만 빚을 내서라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 가게 된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 합해서. 그때 이제 가봤던 감동, 인상, 유럽은 참 행복한 사회구나. 물론 지금 천재지변, 도저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전 세계에 닥치면서 유럽 사회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또 제도,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풍경,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거겠죠. 유럽이라는 곳은 행복한 사회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기록들을 써봤습니다. 그게 또 책으로 나와서 행복사회 유럽이라는, 우리나라도 행복사회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주의자라는 이 진주문고에서 낸 책인데요. 제가 19년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살면서 봤었던 마을주의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주의자는 1단계 처음에는 마을 주민이잖아요. 주민등록 돼 있으면 다 마을 주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진화되면 마을 시민의 단계로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가정을 했고요. 마을 시민이라는 건 여기선 내가 그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시민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되거나 진보가 되면 이제 마을주의자가 되는 건데, 마을주의자는 뭐 이런 단계예요. 주변에 뭐 꽤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마을 시민이 되든 마을주의자가 되든 생활하는 건, 먹고 사는 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농촌 마을에 사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뿐이 아니라 이제 이웃, 지역, 사회, 공동체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노력이나 재능들을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마을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마을 시인도 있고, 마을 영화감독도 있고, 마을 목사도 있고, 마을 기자도 있고, 마을 회사원도 있고, 또 마을 학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목격하고 관찰한 기록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귀농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농사가 아니고 모두가 농부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농부가 돼서 오로지 가게 경영을 원만하게 꾸려가기는 어려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농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저는 좀 귀농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 마을에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마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농사를 넘어서 마을살이로 나가는 새로운 귀농의 방향, 철학, 정책,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단계다,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기농운동본부에서 정책 쪽에 약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기본소득이라는 제가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농민의 기본소득을, 저는 처음에는 농민 먼저 기본소득을이라고 했는데 먼저라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해나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의미는 농민만을 위해서, 농부의 나라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농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농민한테 뭘 주면 그게 결국의 효과는 도시민, 소비자, 노동자들한테 오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을 농민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한 권으로 다시 재정립한 책이 마라개론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뭐 현대인을 위한 마을 설명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제가 이제 농촌사회학 박사 공부를 했던 전북대 대학원 이제 지도 교수님과 공유 형식으로 전북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 일반적인 기술 방법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농촌 마을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 표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뭐 진주문고에서 시선 중에 하나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 상태로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가제 뭐 사회적 농부, 주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또는 스위스의 농부들, 사회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좋은 농사, 올바른 농사, 행복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그곳의 농부들의 농업, 농촌, 삶,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 사례별로 들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지난 학기에 6차 산업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주계조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책을 더 낸다면 뭐 한두 권 정도 더 낼 것 같은 뭐 생각인데요. 저희 뭐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진주에 있는 단디뉴스라는 이제 지역 신문의 인터넷 매체죠. 뭐 한국혁명이라는 제호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뭐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비판적인,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활로 또는 출구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연재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묶어진다면,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뭐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소설의 방법으로, 아까는 뭐 시의 방법, 그리고 칼럼의 방법, 또는 논문의 방법, 정책 제안의 방법, 이런 걸로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농촌 마을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을 했다면, 또는 뭐 소설의 방법으로, 소설은 여러 가지 뭐 바램들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니까요. 가령 마을공화국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소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습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촌 생태 관광 특론 첫 번째 비대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